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학과학비 4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력과 자연현상, 이 중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빨간색 색을 칠해둔 것들이 여러분들 받은 학습지의 빈칸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중력과 자연현상, 첫 번째로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빈칸은 대기층의 형성, 대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자, 생물의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그림은 생물체가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반응물 C6H12O6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포도당이 될 것이고요. 포도당에서부터 점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생물의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층, 대기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죠. 지구 중력이 없었다면, 또는 지금보다 지구의 중력이 강하거나 더 셌다면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요. 지구의 중력이 대기층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생물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대류 현상이죠. 대류는 뭘 대류라고 하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대류는 유체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여기선 이제 뭐가 나와 있었냐면 차가운 공기는 여기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아래로 내려가죠.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이 밀도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밀도의 개념을 보게 되면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따뜻한 공기는 보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많은 열 에너지로 인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밀도는 감소를 하겠죠.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분자 운동이 둔해지니까 기체의 부피가 감소를 하겠죠. 그럼 밀도는 증가를 하고 해서 아래로 이동하는 이러한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 빈칸이죠.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발생한다. 이것을 조석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다음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힘도 있는데, 이제 달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달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이 방향 보이시죠? 이 방향. 자,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달을 갖다 서로 이제 끌어당기고 있죠. 이 방향으로 이제 뭐가 이동하냐? 하늘색이 이제 바닷물이 되는데요. 바닷물이 이동을 하면서 달과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을 바라보는 곳과 그 반대편은 바닷물이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낮아지게 되는 간조, 썰물이 되겠죠. 만조가 이제 밀물이 되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중력과 이제 원심력이죠. 운동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이 두 힘의 합력인 이제 기조력에 의해서인데, 이 기조력을 만드는데 이 중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석 현상을 담아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뭘 가능하게 하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동해는 잘 모르지만 서해안 보면 갯벌 같은 경우 있죠. 갯벌도 있고요. 다음에 알고 있는 이제 조력 발전 같은 경우도 이 조석 현상 덕분에 가능한데, 이것들은 다 뭐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기상현상. 이 그림은 아마 잘 보지 못했을 텐데, 이 수적이라고 써있죠. 수적은 물방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물방울이 이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냐? 이 중력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력, 저항력에 의해서 이 두 힘이
뭐 평형을 이루거나 또는 이 부력과 정력이 큰 경우에는 바다로 지표로 내려오진 않겠지만 중력이 이제 커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지표로 내리게 되면서 비나 또는 눈이 되겠죠. 그래서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뭐가? 이 중력이. 다음에 다섯 번째 물의 순환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물의 순환은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이게 뭐 결국엔 땅으로 떨어진 물들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겠죠. 바다에서 다시 증발을 할 것이고 증발하면 다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물의 순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물의 순환은 뭐 에너지의 순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 이제 나중에 2학년이 되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자,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해풍과 육풍이 나와 있어. 해풍과 육풍이 있는데요. 해풍과 육풍은 뭐냐면 이제 바다에 인접한 바닷가죠.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풍향이 바뀐다는 거죠. 자, 처음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이 나와 있죠. 태양이 있으니까 낮이죠. 낮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 비열 차이로 인해서 지표, 이 육지의 온도가 더 높죠. 그러면 더 가열된 부분의 공기는 상승을 하게 되고,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바다 쪽이 바다 위에 대기의 온도가 낮겠죠. 기온이 낮겠죠. 하강을 해서 낮에는 이제 지표 근처에선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풍 이렇게 불러주고요. 다음에 밤에는 비열이 이제 큰 바다 쪽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거죠. 상승을 하고 육지 쪽은 차가워서 하강을 하고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이 이제 대기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육풍 이렇게 불러주는데 하루를 주기로 해서 이게 풍에 바뀌는 해풍과 육풍 합쳐서 해륙풍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것들은 이제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대류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대류 연결을 해서 이제 해풍과 육풍 같은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육상 동물의 골격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뭐 곰 어떤 생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았는데 물고기인데요. 자,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뭐 부력이나 이제 수압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에 비해서 육상 생물들은 중력이 있고 이제 그 외에 받는 힘들 뭐 자신을 떠받치는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자신이 몸이 이제 견뎌낸 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한 근육이나 단단한 골격이 나타난 생물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육상 동물이 나타났던 게 이제 고생대 말에 이제 뭐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 바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생물들 중에서 처음에는 지금 이런 곰 같은 포유류와 다르게 이제 다리가 매우 짧고 몸이 이제 지표에 매우 가까이 있는 그런 생물들이 먼저 나타나게 된 거고요. 점점 이제 발달을 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목이 긴 동물 되어 있는데요. 목이 긴 동물은 딱 기린이 나오죠. 기린 사진을 보였는데요. 기린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대체로 이제 혈압이 더 높다. 그 이유는 몸에 이제 머리까지 뇌까지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력 반대 방향으로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세게 그 혈관벽에 가해진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 예로 나타내 준 거예요. 인간은 평균적으로 우리 정상 보통 최고 120, 최소 뭐 80 요 사이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20을 적었고요. 기린은 한 뭐 250, 60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30 정도 잡아봤어요. 보게 되면 딱 보는 것처럼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중력의 반대 방향 혈액을 더 많이 올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데까지 올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고 심장이 보다 더 튼튼해야 될 것이 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빈칸이 있는데, 자, 혈액의 역류를 막는 목적으로 정맥이나 또는 심장 내부에 있는 게 판막이죠. 여기는 정맥의 판막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맥의 판막,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게 되는데, 동맥에 비해서 정맥은 혈압이 낮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에서 이제 정맥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연결이 되는데, 정맥 같은 경우는 다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이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 중력 방향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혈액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혈압이 약해서 역류를 하게 되는 경우, 중력에 의해서 역류를 하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판막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정맥의 판막이 발달하게 되는 것들도 중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전정기관. 전정기관은 중력을 감지하여 평형을 유지하는데 사람의 이야기를 했죠. 사람 귀 속 내이 쪽에 이제 방골이관 있죠, 그렇죠? 방골이관 안에 이제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뭐 가속도나 또는 뭐 균형을 갖다가 몸의 균형을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이석이 들어있다. 얘네들이 이제 이 이석이 중력을 감지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류의 뼈. 자, 그림 보시면 하나는 독수리의 뼈고요. 하나는 곰의 뼈더라고요. 곰의 뼈인데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치밀한 게 곰의 뼈고요. 좀 안에 많이 비어 있죠. 이게 독수리 뼈인데, 그래서 조류들은 뼈가 가벼워야 되죠, 그렇죠? 가볍고 겉은 좀 튼튼해야 될 거예요. 잘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볍고 튼튼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 새들은 날아야 되는데 날기 위해서는 이 중력을 이겨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야 된다. 그래서 뼈도 가볍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어서 했어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1번하고 빈칸이 돼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세포벽이 될 거예요. 세포벽은 자, 동물 세포에서는 없죠. 근데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게 되는데 세포벽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형태를 유지시켜 준다. 왜 그러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개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뼈나 또는 뭐 무척추 같은 경우 외골격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척추동물들도 뼈랑 근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물은 뼈 이런 게 없잖아요. 근육이라.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갖다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무게를 버텨내기 위해서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굴지성. 자, 뿌리는 어느 방향으로 자라게 되냐면 이 아래 방향, 중력의 방향으로 자라고, 다음에 줄기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력과 관련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민들레시의 깃털. 자, 여기 있는 깃털 딱 보게 되면요, 잘 아는지 C가 있겠죠. C 위에 이제 깃털이 있는데 깃털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다.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앞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안에 많은 민들레가 싹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다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앗들은. 그러면 씨앗들이 멀리 이동을 하기 위해선 중력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하기 위해선 바람에 날려야 되기 때문에 깃털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봤고요. 다음에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불꽃의 모양. 자, 불꽃의 모양을 보게 되면 자,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은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흔히 우리가 보는 것들이죠. 오른쪽은 중력이 없는 상태. 모양을 보게 되면 확연히 다르죠. 그럼 이것들이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 중력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 대류의 현상도 아까 대류가 있었죠, 그렇죠? 대류 현상도 중력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데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가벼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꽃도 이렇게 둥근 형태로 어느 한쪽으로 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다음에 중력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 인체 변화 되어 있는데요. 인체 변화는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제를 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무중력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체 변환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리로스쿨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